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 이슈 시그널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박성규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달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된 부분 자체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공간 계획 공모를 실시했고 지난달 30일 최우수 당선작을 발표한 것인데요. 당선작을 살펴보면 먼저 남양주 왕숙지구는 도보 10분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GTX B노선역과 SBRT를 신설해 지구 내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지역을 크게 자족 중심 생활권과 주거 중심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보행 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구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도보 8분 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를 배치하고 복합환승센터, 기업 및 상업용지, 스타트업 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 기본 구상이 마련된 지역은 공동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연내에 지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3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발표.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3기 신도시 본격화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간 주택 안정화 대책에 의해서 대부분 수요 억제 정책, 대표적으로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 부분 자체 이후에 그 다음 대책으로 큰 대책이 9.13 대책이었습니다. 9.13 대책에서도 수요 억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겼지만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이 함께 병행되면서 공급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를 일단은 자극을 했는데요. 그 30만 호 공급 대책,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2018년도 9월 13일 날 발표됐던 부분 자체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9월 13일 날 발표가 있은 후에 9월 21일, 2018년도 9월 21일 날 1차 발표, 17개 곳에 3만 4천 호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발표가 되었고요. 자, 2차 발표를 보게 되게 되면 2018년도 12월 10일 날 15만 5천 가구, 41곳이죠. 보시는 대로 가장 100만 평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왕숙 1, 2 신도시, 그리고 하남 교산, 그리고 인천 계양 신도시가 2차 신도시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2019년도 5월 달에 들어서 추가적인 신도시가 고양 창릉, 그리고 부천 대장 지역까지 해서 공급 계획이 발표된 내용을 한번 상기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1기 신도시, 그리고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발표되어 있는 지역들이 모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기 신도시를 한번 볼게요. 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평촌, 그리고 삼본, 부천 중동, 위쪽으로 일산 고양, 그리고 성남 분당 신도시가 1기 신도시로 1990년도 이후에 진행돼서 한채 지금 거의 한 30년 연한 부분 자체 거의 다 됐죠. 추가적으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쪽부터 보시게 되면은 검단, 한강 신도시, 파주 운정, 그리고 위쪽으로는 양주 옥정, 또 서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파 위례, 성남 판교,
광교 지역이 2기 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한참 준공 완료되고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9.13 대책 이후에 3기 신도시가 1차와 2차에 의해서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1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 왕숙, 그리고 하남 교산, 또 하나의 지역 자체가 인천 계양 지역이 발표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는 대로 고양 창릉, 그리고 부천 대장 지역이 인천 계양 지역에 맞물려서 지금 지정이 된 전체적인 3기 신도시, 1, 2기, 3기 신도시의 지정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서울권 중심에서 10km 이내, 그리고 20km 이내, 그리고 30km 이내의 모든 지금 신도시들이 포진되어 있는, 뭐 서울권의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대기 수요 부분 자체가 눈을 돌리냐 이 부분 자체를 떠나서 모든 30km 이내 지점의 모든 신도시들이 포진되어 있는 위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지정 현황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기 신도시의 추진 현황, 많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정신도 없었고 과연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자체도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동부권과 서부권을 나눠서 동부권 지역 같은 경우에 왕숙부터 인천 계양 하남까지 보시는 대로 6만 6천 가구, 3만 2천 가구, 그리고 인천 계양까지 지구 지정이 2019년도 10월 달에 완료되고 현재 지구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최근에 3월 달에 고양 창릉이 3만 8천 가구가 들어가죠. 지구 지정이 2020년도 3월 6일 날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일단 진행 부분 자체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지금 지정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지구 지정 절차 중에 있는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을 좀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주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에 지금 도시 기본 구상이 마련된 지난달 말일에 발표됐던 부분 자체가 도시 기본 구상에 대한 부분 자체였는데요. 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기본 구상이 마련이 됐고요. 연내에 지구 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 자, 보신 대로 지구 지정이 떨어졌고, 그리고 마스터 플랜 자체가 나온 상태에서 올 안에까지 지구 계획을 마련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 4개 지역에 지금 해당되는 게 발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3월 6일 날, 올해 3월 6일 날 지구 지정이 떨어진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그리고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할 부분 자체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내년 말이죠. 2021년도 말부터 입주자 청약을 시작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자체로 여러분들이 뭐 빠르면은 2021년도 말부터 청약 부분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안정감 자체가 좀 심어질 수 있는 발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 자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도시 공간 계획 자체가 나와 있는 남양주 왕숙 1, 2 그리고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면적을 보시게 되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 1, 2 합쳐서 1134만 제곱미터, 그리고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649만 제곱미터, 한 200평이 조금 못 미치죠.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335만 제곱미터에서 한 100만 평 정도가 되고요. 자, 수용 세대수를 보시게 되게 되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6만 6천 가구, 그리고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3만 2천 가구, 그리고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1만 7천 가구가 공급 부분 자체로 세대수 부분 자체가 지금 공급이 될 텐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기본 구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속도가 좀 더 다른 타 지역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일단은 그러면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남양주부터 인천 계양까지 하나 구체적으로 교통 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큰
가치 상승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남양주 왕숙지구의 캐치플랜은 공생도시입니다. 우리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도보 10분 이내에 대중교통이 이용 가능하도록 GTX B역, GTX B 노선에 대한 역사, 그리고 SBRT 등을 신설해서 실질적으로 첨단 단지와 벤처타운 등과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할 부분 자체로 지금 계획이 나왔는데요. 자,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이 지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SBRT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 중앙 전용 차로 부분 자체로 실적으로 좀 편리하게 역사 부분 자체로 움직일 수 있는 교통 체계를 좀 마련하겠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GTX B 노선 그리고 경춘선 SBRT 부분 자체의 통합 플랫폼 부분 자체를 마련해서 그 역사에 대한 부분 자체로 랜드마크를 좀 조성하고, 자, 교통과 문화 그리고 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 부분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남양주 왕숙의 이번 도시 기본 구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서 유일하게 서울권 지하철 노선 자체가 연장이 되는 지역이 하남 교산입니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현재로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 자체가 개통 예정은 있지만은 전철역이 들어온 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철 교통 호재 부분 자체가 지역에 있어서의 가치 부분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 자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자,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코리빙 플랫폼이라는 부분 자체의 캐치 플랜을 걸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자적 중심 생활권과 주거 중심 생활권으로 구분해서 12개의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하는 부분 자체의 지금 도면을 보고 계시고요. 자, 자적 중심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4곳으로 구분하고요. 주거 중심 생활권 같은 경우는 8곳으로 세분한다는 부분 자체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신설역 중심으로 3곳 부분 자체, 신설역 부분 자체가 3호선이 연장됩니다. 3호선 연장 3개의 역 부분 자체가 역세권 복합용지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남 교산 신도시 쪽에 관심을 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지하철 신설역 부분 자체의 이 3곳 자체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괜찮은 부분 자체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하이퍼 테라시티라는 캐치 플랜을 가지고 일단은 인천 계양지구의 기본 구상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김포공항역 9호선과 5호선 부분 자체가 환승되는 역이죠.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역 아래쪽에 있고요. 실제로 지금 계양신도시와 대장지구에는 실질적인 역사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대신 단 SBRT 교차로 막힘없이 운행하도록 이체 노선을 제한해서 집에서 나와서 주거단지에서 도보로 8분 안에 SBRT를 이용해서 이 역사로 갈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만들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인천 계양지구의 큰 교통 부분이라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보시면 남북의 SBRT 노선과 그리고 동서의 녹지축의 교차점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해서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인천 계양지구의 마스터 플랜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수요 억제 정책 부분 자체로 안정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국민들이 내가 사고 싶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춰서 충분한 집 자체가 있었을 때 공급량이 있었을 때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주택시장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